자, 23년 고2 한국사 해설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이 고2 3월부터는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전 범위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배웠던 이 단원들을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어. 자, 1번부터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부분에 체크하면서 이제 풀이를 해나갈 건데, 여러분이 잘 따라 적으면서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이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자, 힌트에다 밑줄 한번 그어보자. 첫 번째, 주먹도끼라는 힌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사냥을 하거나 또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밑에 보면 땡땡땡 시대의 대표적인 뗀석기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시대는 언제겠니? 선생님이 안 써도 되겠지. 구석기.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보기풀이를 우리 잘 해야 되거든. 자, 한번 보자. 첫 번째, 서원에서 제사를 지냈다. 자,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 시대의 사립교육기관이야. 자, 물론 답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언제? 청동기겠지. 자, 그 다음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자, 철기 시대에 접어들면 연맹왕국 여러 개의 나라 중에서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 나라는 바로 부여에 대한 설명이야. 자, 네 번째,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나와 있지? 어디라고? 철기. 자, 그 다음에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였다. 자, 답은 가장 마지막에 있었네요. 다 체크하시고, 자, 지우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2번. 자, 보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보기 보고 내려갈게요. 자, 밑줄 친 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여러분 항상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신경 쓰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4명의 인물이 나와 있는데 2번에서 근현대사의 인물을 다루니까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자, 천천히 보면 1884년, 자, 우리 지겹도록 외웠던 그 1884 바로 정변이면은 갑신정변을 말하는 거야. 자, 갑신년에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국가를 바꿔보려고 했던 거거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급진계합파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흐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인물을 잘 보면은 자, 이분은 박영효라는 인물이야. 여러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자, 이분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한 명만 기억해야 한다면 선생님이 누구라고 했지? 김옥균. 그 다음에 자, 위쪽에 있는 2명은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단독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누구냐면 바로 독립협회를 설립한 이 필립 제이슨 서재필이라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요 분은 서광범이라는 인물이야. 여러분이 인물을 다 모른다고 한들 시기와 그 다음에 정변이라고 하는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답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밑에 보면 그리고 개화사상이라고 나와 있고 우정총국, 그치? 우체국 오픈식날 이 일을 일으켰잖아. 3.1천하, 그치? 그 다음에 조선에 드리워진 청해 그림자,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은 청해 군대가 파병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던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 오케이? 자, 밑에 보기 볼까? 자, 보기를 보면 1번 유신헌법을 비판하였다. 여러분, 유신헌법은 1972년 박정희 정부가 돼야지 등장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알겠지? 자,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고려잖아요, 여러분. 고려, 인종 때. 그치? 문벌귀족 나올 때. 자, 3번 급진계합파가 주도하였다. 이게 답이겠지. 오케이. 자, 토산품해용을 강조하였다. 토산품이라는 것은 국산품이야. 그러면 요건 우리가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을 답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겠지. 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품이나 혹은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특혜가 제공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산품을 애용하자라고 했던 운동, 물산장려운동. 자, 금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언제? IMF 사태를 김영삼 정부 때 겪고 김대중 정부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나라 빚을 갚으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답 3번 체크하고 지울게요. 자, 3번 갑시다. 자, 밑줄 친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여기 있는 이런 사파나 그림이나 혹은 사진이나 이런 것만 보고도 풀이를 해나갈 수 있거든. 자, 왼쪽에 이 여학생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인물은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 참선, 우리가 수행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함께 잘 수행해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정해쌍수거든.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 불교 통합운동. 불교 통합운동에 대해서 나오는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정해쌍수,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보조국사 진울. 자, 그럼 오른쪽도 봐야겠지. 자, 또한 무신직공기 수선사를 조직하고, 여러분, 수선사라는 절은 지금 없어. 자, 이 수선사는 지금 순천에 가면 송광사라는 절이 되어 있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찰이야. 자, 조직하고 독경과 참선, 노동에 골고루 힘쓰자고 주장하였다. 공부만 하자도 아니고 수행만 하자도 아니야. 그래서 같이 함께 병행하자라고 했던 게 아까 말했던 정해 쌍수이거든. 자, 그럼 밑에 진울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겠지. 자, 볼게. 1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누구? 우리 외란 후에 이렇게 좀 버려지다시피 했던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죠. 자, 아이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자,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바로 고려 말의 이성계. 자, 그 다음에 결사를 통한 불교개혁을 벌였다. 맞죠? 자, 결사.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언가 단체 같은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바꿔보려고 했던 그 운동, 바로 수선사 결사. 지금은 송광사. 오케이? 자, 답은 4번. 청에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자, 이거는 우리 북학파에 대한 설명이겠지. 자, 북학파는 일단 시기는 조선이죠. 그리고 이 북학파는 뭐라고도 불린다? 중상학파, 실학자. 훗날 아까 문제 있었던 개화파들로 분화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오케이?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조가 삼공 및 판서 승지 등과 함께 삼전도로 나서니 세자가 이를 따랐다. 이 세자는 소현세자겠죠. 메모 한번 해봅시다. 비운의 세자, 소현세자. 자, 인조는 청태종이 황제가 되었네 이미. 그렇지? 후금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후금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 청이 되었다로 나와 있지. 앉아있는 높은 단 아래 마련된 자리로 나아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아주 굴욕적인 예를 행하게 됩니다. 삼배구고두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굴욕적인 어떤 항복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병자호란의 결과, 결국은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인조는 어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겠고, 이 세자와 그 다음에 아들들을 비롯한 신하들의 자식까지 이렇게 많은 백성과 함께 볼모로 끌려갔던 그런 일이 바로 이 병자호란의 결과물입니다. 자, 답이 보이네요. 여기 끌어올려서 보면은, 자, 답은 병자호란의 결과, 여기 답이겠죠. 자, 그러면 불교 공인의 영향 상관이 없죠, 여러분. 자, 불교 공인? 그럼 우리 복습은 한번 해볼까? 자, 고구려의 누구? 소수리망. 그 다음에 백제의 침류왕. 여러분,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신라의 버풍왕. 오케이?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노비왕건법. 얘들아, 이거 정말 많이 보게 돼. 언제?
고려, 광종이죠. 자, 전민 변정도감. 자, 고려하면 빼먹을 수 없는 왕이야, 여러분. 누구? 고려의 공민왕.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여러분, 시기가 1894년. 근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으로 도출을 할 수가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미 나왔던 거고. 자, 지우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자, 5번. 가 국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국왕 한번 찾아보자. 자, 남학생. 붕당 간 세력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영조의 뒤를 이었대. 그럼 누구? 왕세손. 누구? 정조지. 자, 개혁을 추진한 정조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보자. 자, 이런 질문은 어때? 수원화성 정조가 바랬던 바로 신도시지. 자,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개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가궁왕 정조에 대한 정책을 찾는 거야.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번. 지계를 발급하였다. 지계는 여러분, 요거 이제 광무개혁 때 등장하는 거거든? 토지 조사를 통해서 어떤 근대식 토지 소유권을 지급하는 거야. 자, 시기는 고종이겠지. 자, 그 다음 훈민정을 반포하였다. 조선 세종. 다 알죠, 여러분. 조선 세종. 자, 탕평 정치를 실시하였다. 영조와 정조는 둘 다 탕평을 실시하였어. 물론 탕평의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둘 다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이 신하들의 힘을 누르긴 했지만 결국은 정조가 너무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세도 정치라고 하는 굉장히 불행한 시기가 또 다가옵니다. 자, 4번.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자, 통신이죠. 자, 원성왕이에요. 자, 신하들을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품계를 3개로 나눈다는 거야. 여러분이 진골, 높은 귀족이면 하겠니? 안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실패. 자, 분하로드 운동을 추진하였다. 자, 강점기 때 내용인데 1931년 동아일보사에서 주도했던 계몽운동이에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계몽운동.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자, 메모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지우고. 자, 다음 6번. 자, 여러분,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공납이 나왔어요. 공납. 공납은 토산물, 즉 특산물이거든? 똑같아. 특산물 대신 쌀이나 동전이나 또는 하나 더 옷감으로 지역에 따라 이렇게 내게 한 제도야.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났지? 자,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다 해놨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자, 원래는, 자, 여기다가 설명을 보태볼게요. 원래는 호마다야. 호가 뭐니, 여러분? 집마다, 집집마다, 가구마다 내는 거였거든? 그런데 어떻게? 토지 결수. 많이 가진 사람한테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양반층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지, 지주하고. 자, 세금을 부과하여 토지가 없는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대. 그리고 관청의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 어용상인, 공인, 특산물을 대하겠지. 이런 상인이 성장하였지.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자, 이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 자, 신문왕 때 폐지되었다. 이거는 토지 제도에 대한 거거든? 자, 우리 신문왕 때 폐지된 바로 노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권이 약할 때 신라에서 지급되었던 어떤 토지, 이게 폐지되었다.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실시하였다. 이것은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총독부가 실시한 정책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진골 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금은 여러분 조선이에요. 신라가 아니야. 일단 틀렸어요. 자, 누구의 반대? 아까 말했어요. 양반과 지주들. 자, 설명 하나 보태볼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땅이 많았던 호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시간이 흘러 숙종, 즉 광해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숙종까지 약 100여 년 정도 걸리거든? 약 100여 년이 흘러서 완성된 어떤 법안이 대동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양반들에게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 자, 균역법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호포법에 대한 건데 요거는 조선 고종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대원군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르려나? 자,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여 호포제, 호포법을 시행하였다.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답은 여기 있었네요, 마지막에. 자, 상품화폐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농사를 짓는 목적, 그 다음에 뭐 상공업에 행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결국은 화폐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조선 후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 문구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7번. 여러분, 만세운동만 보고도 벌써 느낌이 오죠? 만세운동. 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영향이야. 배경인지, 과정인지, 결과인지 항상 잘 보고 풀세요. 자, 올해 3월 황제의 인산일. 인산일은 뭐냐면은 장례식이야. 장례식을 앞두고 민족대표 밑줄 명의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자 조선민족은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다. 만세운동. 자, 민족 자결의 시대를 맞아. 여러분, 이 민족 자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등장을 했니? 그렇지. 1914년부터 18년까지 얘들아, 전 세계는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되거든.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야. 월드워. 자,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평화원칙 14개조라는 걸 설명을 해. 주장을 해. 자, 여기에서 그 민족의 일은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민족 자결주의야. 그런데 자, 문제는 이 민족 자결에 대한 어떤 권리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패전국의 식민지한테 있어. 근데 우리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거야. 왜? 우리는 승전국, 즉 어디? 일본의 식민지였거든. 하지만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민족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 자, 지금 이것이 인도이고 정의임은 세계가 모두 아는 바이다. 그러나 본인은 종로 3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혀서 경성 복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3.1운동에 대한 설명인 것은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왜? 앞에 이미 나왔잖아요. 3월. 자, 밑에 영향이니까 보자. 1번.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집강소는 여러분 이거 언제 나오니? 1894년 동학농민운동 할 때 나오지. 1차 동학농민운동 하고 나서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나서 농민들이 이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자신들이 패전개혁을 집행할 때 그때 나왔던 게 바로 집강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 1897년이야. 강점기 전의 내용이야. 자, 조선태영령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1910년대니까. 하지만 끼친 영향이지.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사사오입 개헌. 이거는 1954년이야. 사사오입 개헌은 여러분 2차 개헌인데 말도 안 되는 개헌. 이 반올림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게 바로 4번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고,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였다. 여러분이 나중에 내신을 준비할 때 문제지를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기거든. 자, 답은 5번이에요. 자, 실상 문화통치라고는 하지만 우리 민족 분열통치,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나눠놓기 위해서 했던 게 1920년대 통치로 전환이 됩니다. 자, 지우고 다음 문제 내려갈게요. 자, 다음 발표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요거는 같이 볼게요. 이렇게 봐도 여러분 보일 것 같아. 좀 더 줄여서. 자, UN 한국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하여 토의한 결과 UN 감시하에, 밑줄 UN 감시하에 신탁 없이 또는 내정 간섭 없는 남북을 통한 자, 별표 총선거로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 없이 가와 나를 찍으면 안 되겠지. 왜 나라를 아직 되찾지도 못했는데 여기를 찍으면 어떡하겠니? 자, 그럼 어디? 최소한 다, 라, 마 중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자, 1947년 11월에 UN 총회가 이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던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답을 먼저 찾고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답은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라에 들어가겠지. 라에. 정부 수립 전이니까. 오케이? 요거는 48년 8월 15일.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쪽에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민주정부 수립하자,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하자, 그 다음에 신탁통치하자, 세 가지의 의결이 나오게 돼. 자,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돼. 간단하게 흐름만 볼게. 자, 그 결과 이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냐. 자, 제1차 미소공위라고 쓸게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자,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아무것도 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결과물을 도출을 하지 못해. 왜 그러냐면 이 회의에 참가하는 단체의 자격을 두고 찬성만 하는 단체만 이 참가를 하게 할 거냐, 혹은 찬성과 반대하는 단체 모두 참가를 하게 할 거냐를 두고 이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맞지 않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지.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이승만이 정읍이란 지역에서 어떤 하나의 발언을 하게 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 자,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를 중심으로 하는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미군정도 처음에 지원을 하게 돼. 하지만 문제는 이 미군정의 정책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운형이라고 하는 중도 좌파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어가던 인물이 암살되면서 결국은 이 어떤 좌익과 우익의 어떤 하나가 되는 움직임은 실패를 하게 돼. 자, 그리고 나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거든? 근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나 이 합의값을,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해.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 이 문제에 해당되는 1947년 11월에 UN 총회에서 총선거를 하라 이거야. 남북한 총선거 해라. 근데 북한은, 그리고 소련은 이 인구 비례 총선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왜? 인구가 남쪽에 더 많이 살고 있었거든? 자, 그래서 이 위원단에 입교구 거부하게 되고, 남한만의 총선을 UN 소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남한만 단독 정부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김구 선생님의 어떤 발언이라던가, 혹은 남북 협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같은 게 있어.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막아내지 못하고 50 총선거를 하게 되었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게 돼. 알겠지? 좁은 공간에 쓰다 보니까 밑에가 조금 글씨가 이제 삐뚤어졌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답은 4번에 들어가야 되고, 자,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설명이 좀 길었죠? 자, 9번 갈게.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선생님은 이게 왜 3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 여러분 보세요. 당을 설득할 동맹을 성사시켰대. 당과 동맹을 한 나라가 어디밖에 없니? 신라밖에 없잖아, 여러분. 이름도 나와 있어요. 김춘추하고 김유신. 자,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이 국가는 말이야. 자, 그러면 내려올게. 바로 1번. 신라에 대한 걸 찾으라는 소리죠, 여러분. 자, 8조법을 마련하였다. 어디? 고조선이죠. 그 다음에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답이네요, 여러분. 이 폐쇄적인 신라의 신분제도.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조선인데, 여러분, 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다 알아. 언제부터? 중종 때.
임시기구로 등장을 해. 그리고 이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진 상설기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여러분, 보기 너무 쉽잖아. 어디? 발해. 전성기 때. 자,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고려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반트 맞네요. 자, 학생들이 공통으로 학습한 지역에 대해 옳게 고른 것은? 자, 그럼 여기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 진주대첩 김시민. 자, 그 다음에 임술련, 임술농민봉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뭐다? 진주농민봉기였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백정에 대한 차별철폐를 주장한 형평운동, 조선형 평사를 조직한 어디? 진주. 오케이. 자, 답은 밑에 진주. 몇 번? 오케이, 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여러분, 이 의병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병. 위정척사에서 발달한 이 움직임이죠. 의병. 훗날 독립군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인데, 자, 보면은 국모를 살해하니, 국모, 나라의 엄마, 누구? 훗날 명성황후, 중전, 민씨. 자, 결국은 이 국모를 살해했다는 걸 보니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니? 을미사변을 의미하죠. 자, 천지가 무너지고 1월이 어두워라. 자, 나라에서 개화한들 참으로 하였으며 나라에서 단발한들. 여러분, 단발한 듯, 단발령, 을미 개혁에 또 대한 설명이잖아요, 여러분. 맞지? 자, 그럼 얘들아,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럼 무슨 의병이겠니? 당연히 을미의병이겠지. 그지? 자, 1895년에 등장하는 의병이었고, 자, 이 을미의병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양반 유생층이 주도한다는 거야. 유생층. 누구? 유인석. 그 다음에 이소응이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끌어가는 운동이 바로 을미개혁이야. 자, 하지만 고종의 해산 공고에 따라서 또 쉽게 해산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거든. 자, 그럼 밑에 보면은 자, 설명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보자. 1번 후금과 전투를 벌였다. 여러분, 시기가 아예 맞지 않아요. 후금은 언제 나온다고? 1616년 과계군이 있을 때 등장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여러분, 이거 어느 시대니? 고려시대잖아요, 여러분. 그치? 지금 조선이 끝나가고 있는데 아니겠죠. 한국으로 국민왕. 자, 봉오동 전투에 승리를 거둬서 1920년의 일이야. 강점기 때. 아직 아닙니다. 자, 유엔국과 연합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여러분, 유엔군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 1950년 6.25 전쟁 때야. 그리고 참고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을 때는 언제다? 바로 9월입니다. 오케이? 자,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자, 아까 선생님이 밑에 보기 보지 않고 설명할 때 이미 말을 했죠. 자, 답은 5번.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하는, 그치? 우리의 성리학적 질서는 지키고 서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그런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인물은 유인석, 이소웅.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2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개화 자강운동. 자, 문화를 오픈하고 스스로 강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강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여성단체네. 자, 찬양회, 그 다음에 청북, 강계, 부인급수, 보상회라는 건데, 여러분, 이 단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차관 강요 등으로, 차관. 여러분, 돈 계속 빌려가라는 거거든? 자, 이내 생긴 나라 빚을 갚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자, 나라 빚을 갚자.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포인트겠지. 자, 이 단체는 그동안 물장수에게 받아 쓰던 물을 부인들이 직접 길어와 아낀 돈을 모아 땡땡땡에 동참하고자 주장하였다. 자, 나라빚 갚자는 내용 그럼 밑에서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자, 1번.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였다. 여러분, 위정척사 아까 위에 나왔지? 위정척사의 하나의 움직임인데 80년대가 되면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들어와. 누가? 홍집 온건개합하였지. 자, 이분이 가지고 온 이 책 때문에 미국과의 수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 영남 만인소,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소장을 올려요. 자, 이만손. 그래서 반대했던 움직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조 최재우의 신원을 요구하였다. 여러분, 교조 최재우? 그럼 동학과 관련이 있어요.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 어떤 배경이 되겠지. 자, 3번.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확산되었다. 전태일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하게 돼요. 자,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여러분, 대한매일신보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운동과 그 다음에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단체. 자, 답은 4번이고요. 이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하면은 여러분 영국인 베델 알아두시고요. 또 양기탁. 그러면 여러분 양기탁 그다음 대구 그다음에 누구 서상돈 뭐니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니? 국채 1,300만 원을 갚자야. 오케이. 자, 긴급조치 제구. 여러분 긴급조치 이거 뭐야? 헌법을 정지시키고 대통령의 명령이 훨씬 강했던 시기. 언제? 박정희 정부. 라고만 알면 좀 아쉽지. 그치? 1972년 이후에 유신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대통령이 조선의 왕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힘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지우고 넘어갈게. 자, 13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자료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서 땡땡땡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것으로 검색 빈도가 높을수록 진하게 했대. 여러분, 3.15 부정선거. 언제? 1960년. 자, 부정선거. 그 다음 민주주의, 자유당, 김주열 열사.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좀 갑론을박이 심해. 오케이?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밑에 되면은 보면 자, 이승만 정권의 어떤 독재, 장기 집권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면 될 것 같지. 자,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여러분, 권문세족은 고려 말기예요. 그리고 이 권문세족의 횡포를 몰아냈던 것은 바로 또 공민왕이었고요. 자, 일제 무단 통치에 저항하였다. 자, 일제 무단 통치는 1910년대에 행해지고 있던 거야. 시기가 맞지 않고요. 대통령이 사임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대. 오케이. 자, 답은 3번. 하야하게 돼요. 하야. 탄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탄핵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자, 90군인의 불만이 배경이 되었다. 여러분, 요거는 이모군란. 1882년. 1882. 자,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여러분,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황곡에 대한 문란, 조선 후기에 대한 거야. 저걸 고치려고 했던 인물은 오케이, 대원군. 자, 넘어갈게. 메모했지? 자, 그리고요, 14번. 자, 밑줄 친 의거를 일으킨 단체. 자, 볼까요? 32년. 뜨거운 해입니다, 여러분. 1월 8일, 32년 1월에 어떤 의거가 일어났는데 일왕의 마차 행렬에 폭탄을 투척한 이봉창. 아니,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이봉창 의사는 한인애국단의 멤버였죠. 그럼 한인애국단은 뭐야? 쓰러져 가던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결성한 가성비 단체. 자, 그리고 1월에 있었던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4월에 또 뭐가 일어나니? 바로 윤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상하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옳은 것은 밑에 한번 내려와 볼까요? 자, 답 눈에 보이죠, 여러분? 여기 있네. 김구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맞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힘들어진 임시정부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예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였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해서 우리가 이뤄낸 어떤 성취물,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1907년에 등장한 단체, 공화정을 추구했던 단체.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내신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강제퇴위,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 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를 저지하였다.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여러분,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막아낸 단체가 있어. 유독 얘만 잘 막아낸. 어디? 바로 독립협회예요.
자, 메모했죠? 넘어갑니다. 자, 15번. 이 시기. 여러분, 신불. 일본은요, 신토라고 하는 뭔가 자기들만의 독특한 종교가 있어요. 자, 황국신민서사. 천황폐하의 나라. 충성스러운 신민들, 국민들. 자, 이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은 성인용,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어린이용까지 다 있는데 매일매일 외워야 돼. 궁성요배, 일본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항상 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축 및 국채 매입, 그 다음에 일장기를 개항한다. 여러분, 이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1930, 40년대. 자, 뭐 할 때? 민족 말살 통치. 민족을 다 죽이겠다가 아니야, 여러분.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의 소용돌이로 이제 몰아 들어가게 되거든. 자,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쟁터에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펼쳤던 게 바로 이 시기야. 자, 그럼 밑에 내려오면, 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숫자를 좀 외워도 알겠지? 1938년 1938을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 정말 쓸모가 많거든. 이것만 알아도요. 자, 그럼 밑에 내려가 볼까? 첫 번째, 탄광으로 징용되어 가는 청년. 맞죠? 답 벌써 나왔어요, 여러분. 자, 징용, 징병, 그 다음에 메모하세요. 근로정신대, 위안부, 학도지원병 등등. 자, 여러분, 이 인적자원의 수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만적과 공개를 논의하는 노비. 여러분, 만적은 고려 최충원의 산업이야. 고려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별기군에 편성되어 훈련받는 군인, 개화기입니다, 여러분. 알겠지? 1880년대에 대한 설명이야.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모군란과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귀주대첩의 승리를 기뻐하는 국왕. 여러분, 귀주대첩은 우리나라의 3대 대첩. 살수, 한산도, 귀주 할 때 그 귀주대첩. 자, 이것은 고려예요. 바로 누구와? 이 거란과 트러블이 있을 때 강감찬이 활약했었고요. 서울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여러분, 1988년 1988. 자,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메모했죠? 자, 지우고 다음 문제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지문 보고 내려갈게요. 자, 가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근데 이 우리 사파를 보면은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대포 쏘는 진지에서 뭔가 일이 있었나 봐. 자, 이것은 가 사건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 지도이다. 그래서 초지진, 덕진진 등이 접해 있는 강화라고 나오죠. 해협에 미국의 함대가 왔어. 이동 경로가 그려져 있고, 육지에는 미국 상륙군 부대의 이동 경로와 야영지, 점령 지역 등이 표시되어 있다. 자, 어재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결사항전을 벌인 광성보도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미국 함대가 왔고요, 강화도에 왔고, 어재현 장군이 광성보에 상전을 했고. 자, 여러분, 이거는 바로 신미양요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신미양요의 배경이에요. 오케이? 1871년에 일어난 신미양요의 배경에 대해서 찾는 거야. 자, 내려올게. 첫 번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을사늑약? 을사늑약 언제냐, 여러분?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요. 1905년이에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1592년 조선 중기야, 여러분. 선조 때. 자, 무신정변 1170 알아두라고 했죠, 선생님이. 고려. 그 다음에 에치슨 선언. 자, 1950년 1월이에요. 이것은 6.25 전쟁의 배경이야. 오케이? 자,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죠. 1866년 평양에 대동강을 거슬러서 이 제너럴 셔모노가 오게 되었고, 통상수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게 돼. 그래서 이 평양감사 박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배를 불태웠던 사건이야. 오케이?
근데 왜 바로 안 왔냐? 미국 남북전쟁하고 있었거든. 끝나고 생각나서 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7번. 선생님 얼굴 봐도 너무 반가워요. 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체를 조직한 인물이거든. 자, 누구냐면 충칭에 머무르고 있는, 여러분 충칭 하면은 여러분 이제 숫자가 이제 앞으로 기억이 나야 돼. 언제? 1940년. 오케이. 우리 조선의용대. 자, 여러분 우리 내신 할 때 상당히 여러분 고생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군대가 너무 많이 나와, 인물도. 자, 활동 성과는 화북으로 떠난 동지들에 비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3, 40년대 무장 활동을 할 때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알겠지? 자, 화북으로 떠난 조선의용대가 있었고, 일부 남겨진 조선의용대는 이 김원봉이라는 분이 이끌고 충칭에 있는 한국광복군으로 합류를 하게 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장 역량을 통일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돼. 자, 개편될 것이며 이는 우리 운동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니 함께 기뻐하리라 믿는다. 오케이? 이분은 누구? 김원봉. 일본이 가장 잡고 싶어 했던 현상금 넘버원. 현상금 얼마? 300억. 대단하죠? 자, 1번.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이야. 오케이? 자,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차 동학농민운동에 해당합니다. 농민군이 승리를 거뒀을 때, 자,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협력하였다. 맞죠? 답입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와 협력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 우리나라로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해. 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시행을 해서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계획을 했지만 일본이 이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일찍 항복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다. 위의 문제랑 관련이 있죠, 여러분. 자, 요거는 강화도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병인양요입니다. 자,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여러분 요거는 별무반이죠. 언제? 고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18번. 밑줄 친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밑줄 친 대통령 한번 볼까? 자, 여러분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미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62년부터 시작이 되거든. 5년마다 끊어가지고 실시를 하는 거야. 1, 2차 경제개발 계획은 그럼 71년까지 진행이 되었을 거고 3차면은 71년 이후가 되겠죠, 여러분. 자, 이 시기의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화공업 70년대에 대한 모습 맞잖아요, 여러분. 자, 수출 제일주의와 10년이 넘는 대규모 장기 계획, 그리고 산업기계, 조선과 운송기계, 철강, 화학, 전자 등 5대 산업의 집중 발전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80년 초까지 수출 100억 달러, 밑줄 수출 100억 달러. 언제? 자, 요거 알면 한국 잘하는 친구. 1977년. 자,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상품에서 중화학 제품이 절반을 넘게 하겠다고 장담하였다. 자, 그러면 1970년대에 해당하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돼. 그럼 여러분 뭐가 나올까? 바로 유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죠. 왜? 72년부터 유신헌법이 등장을 하니까요. 자, 볼게요. 1번. 경찰에 체포되는 신간회의 간부. 신간회는 강점기에 있었던 가장 큰 합법적인 사회단체였거든. 1927년부터 있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해소돼. 강제로 이렇게 뭐 해산을 당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답은 2번에 있었네. 유신헌법이 아니라 1970년부터 시행했던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농촌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자, 경연에 참가하는 홍문관의 관리. 언제니? 조선이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누구 때? 성종 때. 자, 4번. 몽골군과 싸우는 삼별초의 군인. 몽골군이 왜 나와, 얘들아? 이거 고려잖아. 그 다음에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의 수행원. 여러분, 통신사는 우리가 문물을 알려주러 간 거야. 그러면 언제 갔을까요? 외란을 전후해서 갑니다. 외란 전에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가 국교를 단절했었고, 외란 때 그 이후에 국교를 회복하면서 또 파견이 되었던 게 통신사예요. 우리가 문물을 알려주러 갔던 게 통신사. 자, 지우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요. 여러분 이 사파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자,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자, 종이 보세요, 여러분. 자, 독립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달력인 대한민력에 실린 그림이다. 자, 그림에는 광복의 그날,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바라던 그날이었겠죠, 여러분. 독립문을 진압, 개선하는 독립군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림의 독립문은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단체. 아까 여러분 2번 맞죠? 2번 문제에서 서재필 나올 거라고 했죠.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의미로 축조하였다. 그럼 여러분 서재필 독립문. 그 다음에 밑에 보기를 보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1번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여러분 요거는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야. 여러분 우리 어린이날 때문에 5월 5일 즐겁게 우리 생활하잖아요. 꼭 알아주세요. 천도교 소년회. 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바로 이게 답이죠. 이 독립협회는 이 갑신정변의 결과 백성과 함께하지 못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또 인식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만민, 백성과 함께하는 단체를 만들게 돼. 계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려주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지했었다. 자, 그리고 3번 좌우합작 실현칙. 여러분 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좌우합작위원회 말했죠. 여운형, 김규식.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좌우합작 실현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였다. 자, 이것은 조선어학회. 단골 문제예요, 여러분, 원래. 단골 문제.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것은 아까 1927년에 있었던 어디? 신간회에 대한 설명. 자, 오케이. 적어줄까? 좌우 합작 위원회. 자, 그리고 지우고 마지막인가요? 자, 마지막 문제 힘내서 봅시다. 20번. 밑줄친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첫 금강산 관광이요. 금강산 관광 위에 관광객 800여 명을 태운 배가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출항하고 있습니다. 소대 방북에 이어 이번 금강산 관광 사업. 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시작으로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을 위한 대북 화해 햇볕 정책 끝났죠, 여러분. 언제? DJ 정부. 바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 때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럼 찾아볼게요, 여러분. 1번.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여러분, 러일 전쟁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승자는 결국 일본이었죠.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언제? 1897년이 아니라요. 1876년. 자, 3번.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자, 1926년 6월 10일이에요. 순종이 있을 때죠. 순종의 어떤 장례식기에서. 자, 4번.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2000년.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거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자, 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언제일까요? 64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거든? 73년까지, 75년까지. 자, 이때 파견되었던 것은 박정희 정부겠죠. 오케이. 자, 답을 찾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아마 푸는데 그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